(2026년 1월) 글의 숲 139회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달림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재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든든입니다. 네, 든든님이 저희한테 보낸 새해 안부 문자 보니까 바다 일출 사진이더라고요. 직접 일출 보러 가신 것 같은데 직접 보셨어요? 바다가 아니었지 않나요? 한강 아닌가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사이로 그래요. 저는 하였어요. 오, 바다로 보였어요, 사진이. 잘 찍으셨네요. 한강을 바다로 보이게 하다니. 한강변에 있는 거는 네. 맞는데 그 아파트 사이로 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었는데 햇볕이 워낙에 찬란하게 빗살이 이렇게 펼쳐지는 네. 모습이라 그게 물처럼 보였나 봅니다. 오, 너무 역시- 신기하네요. 저 물처럼 보였어요, 정말. 같은 걸 보고. 다른 이제 해돋이 보러 오신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일출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추위에 떨면서 해돋이를 봤는데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시잖아요. 작은 소리로. 해가 떠오르니까 그 영하 11도의 추위 속에서 햇볕이 참 따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 떠오르는 해에 힘찬 기운 받으면서 소원 비셨을 텐데 어떤 소원 비셨어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빌었습니다. 감사하네요. 네, 병호년, 열정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붉은 말처럼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다짐하면서 한 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동작 FM 글의 숲.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 새날 새 출발이란 주제로 얘기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먼 곳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데서 왔다고는 하셨는데, 저희 남양주 조안면이라는 곳에서 왔고요. 지금 남편과 대학교 1학년 아들, 고등학교 1학년 아들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백혜라는 고양이와 산이라는 강아지도 한 마리, 식구들이 더 늘었어요. 네. 공교롭게도 모두 남자들입니다. 네, 5 남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멀다면 먼 남양주에서 동작구까지 오셨는데요. 남양주에서 계속 사신 건가요? 아니요. 남양주에는 이제 13년 전에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시키려고 경기도의 혁신초등학교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쪽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주를 했고요. 그 전에는 서울 사당동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저도 공동육아 둘째 아이는 좀 했었는데 진짜 열혈 엄마네요. 저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사까지 하기는 보통 일이 아닌데 일단 존경합니다. 지금 남양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주부로 지내고 있고요. 네, 13년 전에 이사 와가지고 열정이 컸던 것만큼, 네, 동네에 있는 생활협동조합에서 이사로 활동도 했었고, 우리가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전까지에는 바로 이제 두머리 부엌이라는 동네 로컬 식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운영을 맡아서 한 9개월 정도 문화복합 공간을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자연물을 가지고 리스를 만드는 리스 공예 전문가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네, 공예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리스라고 한다면 크리스마스 트리 리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저 리스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리스 메이커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돈을 빌려준다든지 생각하시는 그거 맞아요. 크리스마스 리스. 문 앞에 이렇게 화만 동그랗게 붙어 있잖아요. 그 리스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네, 하시던 일도 그만두실 정도로 개인적인 일이 있으셨다고. 사실은 제가 21년도에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유방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중간에 잘 투병하고 회복을 되고 있었는데 한 3년이 지나니까 림프 부종이라는 후유증이 생겨서 그걸로 어떤 활동에 좀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오랜 시간 앉아서 리스를 만들어야 되는 그 활동에 좀 제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이 정말 가장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아프거나 어떤 증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빨리 갈 걸. 너무 무지했구나. 나를 너무 내버려뒀구나. 이런 후회들. 그리고 정말 무서웠던 게, 전이요.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 그래서 제가 그 3기라고 진단을 받고 전이가 확인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저는 그게 괜찮구나. 전이는 되지 않았구나라는 그 감사함으로 그 치료를 다 되게 감사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조합 활동의 리스 강사의 열혈 엄마신데 일 욕심도 이렇게 많으신데 어떤 방법으로 이 긴 투병 시기를 이겨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사실 4년 차하고 이제 올해 들어서 5년 차인데 아직까지는 제 몸에 암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관해라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올해도 이제 잘 보내겠지만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정말 무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를 사실은 그 투병 전에 배운 게 아니고 투병을 하면서 우연히 리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알게 됐고 그거를 배우게 됐는데 너무 좋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드는 것도 재밌고 또 우리 동네가 전원 지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연물이 많은.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자연물들을 가지고 이런 공예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살면서 나의 노년을 이렇게 보내야겠다라는 그 미래를 좀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년 뒤쯤 되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이제 수술 후유증이 왔어요. 제가 수술 3기로 들어갔고 이제 왼쪽 가슴을 전절제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재발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기수가 높아지면 그러니까는 왼쪽에 있는 림프절을 다 떼냈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는 림프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수술받은 사람들이 한 30% 정도는 그 후유증이 온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뭔가 텃밭을 하고 제 일상을 그냥 평범하게 보내고 있었죠. 제가 살던 대로. 그랬는데 왼팔에 열이 나고 붓고 그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게 부종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전처럼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저한테 좀 좌절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 투병 기간 동안에 감사함으로 이제 뭐 의료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너무 맞아요. 대단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아까는 전이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시기가 좀 저한테 좀 힘들었던 시기긴 하네요. 네. 그래서 6개월 정도를 두문불출했어요. 네, 그럼 요즘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요즘에? 친구가 우연히 이제 제 안부를 묻으면서 이제 전화를 줬어요. 정신과 좀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어. 내 상태가 별로 안 좋네. 나 좀 우울한가 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계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믿고 한번 그 프로그램을 들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네. 적절한 시기에 네. 적절한 소개를 받고 도움 많이 받으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 마음 수련 프로그램 같기도 한데 자기 개발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랜드마크 포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처음에는 나는 마음이 힘든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이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듣는다라는 게 어떤 연계가 있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자기 수련, 마음 수련 이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해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 자신에게는 그 이야기와 해석들이 자기 스스로의 한계와 스스로에게 제약이 되는 것들을 이제 치우고 나면 이제 자신에 대해서 가능성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이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렇게 좀 행복하게 지내시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그때 이 프로그램 듣고 나서 저한테 좀
아,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우울한 게 내가 만들어낸 걸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가능성을 보고 거기서 하는 이제 삶을 위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모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시스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듣기 전에 저는 아무래도 내가 더 이상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을 거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그 생각 좌절. 속에서 그 네. 좌절 속에서 살았는데 그 포럼을 들으면서 제가 발견을 한 것은 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기억나는 게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아, 왜 너는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 공개적으로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결정을 한 게 아, 쓸모없으면 사람이 버려지겠구나. 그거를 포럼 중에 발견을 하게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왼팔이 마비가 된 것도 아니고 일을 아예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제 스스로의 제약에 갇혀서 내가 쓸모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더 깊이 우울해졌구나.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거를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능해지는 게 그럼 나한테 뭐가 가능하지? 나한테 이제부터 뭘 할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이제 하게 됐죠.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바뀌었네요. 네, 사실은 긍정적이라고는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게 더 음. 가까운 것 같아요. 긍정적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는데 실제를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출연자 중에 송선미 배우님이 출연하셨는데 네. 남편을 잃은 큰 상처가 있으셨잖아요. 네. 그때 또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 랜드마크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명칭은 네, 맞아요. 안 떠오르는데 저희 집은 사실 그 13년 전에 제가 그 교육이민 갔잖아요. 열혈 엄마잖아요. 집에 TV가 없어요. 송선미님의 일을 몰랐어요. 이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시스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분한테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그냥 그 일이 일어난 건 그냥 과거고 그분은 완결이라고 하는데 이제 완결을 하고 나시니까 현재를 사는 거죠. 현재를 사는 게 네. 가능해진 거죠. 그 힘을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도 영감이 되고 계시고 힘있고 자유롭고 정말 밝게 지내고 계세요. 네, 공감도 되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네, 궁금하시면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포럼에 한번 참여. 네, 맞아요. 정말 내가 이게 포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이제 결정하실 수도 있지만 한 3시간짜리 소개 세미나도 있거든요. 그 소개 세미나 와서 이 포럼이 무엇인지 내 삶에 이거 포럼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오셔가지고 작은 세미나를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공짜예요? 그건 무료입니다. 네, 맛배기 수업처럼 네, 무료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소개 세미나를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가능할까 그런 것들을 가능성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변화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기로, 어떤 질문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나의 이야기를 완결의 길로 향하게 할 수 있었는지 처음부터 완결이 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럼인 금, 토, 일 3일 동안에 일어나요. 아침 9시부터 한 저녁 11시까지 계속 이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한 30시간, 36시간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참여를 하게 돼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판서를 하는 수업이 아니라 그 포럼에 진행하는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가 게스트하고 문답을 하게 돼요. 약간 그 소크라테스식 수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누군가는 자신의 삶에서 발견한 거, 자신의 삶에서 그랬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100명과 2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나누는 게 아닌데도 그거를 통해서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면을 보게 돼요. 거울처럼 자신을 비춰보게 되는 거죠. 네.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나눔에서 내 얘기가 있기도 하고, 내 남편의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고등학생 아이가 나누면, 고등학생 아이, 내 아들의 모습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역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나는 내 우울증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내가 더 삶을 어떻게 활력 있게 살 수 있을까 그 이슈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 공간 안에서 남편과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 혹은 또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더 확장되는. 확장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미처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 같고 그 과정이 일어나는 방식이 방법론적이고 약간 체득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도 이거를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직접 체험하지 네. 않으면 얻기가 좀 힘드시더라고요. 네,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네. 그럼 경희님은 어떤 동기를 부여받으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얻었고 그게 되게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짧게 요약해서 제가 얻었던 가장 소중한 거를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그렇게 우울하게 보내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쓸모 없어졌다라는 그 생각으로 보내고 있을 때 가장 나에게 잃어버렸던 것이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맞아, 열정력, 네, 열정. 남영주까지. 그 제가 하다못해 그렇게 살았던 그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저한테 삶에서 계속 너 되게 열정적이고 너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했어도 저의 기준에서는 한없이 그것이 부족하고 더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생각들로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교육 통해서 제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그 열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진짜 제 삶에서 필요하고 정말 원하는 게 그거였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그거와 반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랬을 때 저한테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제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가능해진 것들이 이제 계속 많이 생긴 거예요. 더 밝게 생동감 있게 지내는 것이 가능해졌고 3일을 듣고 났는데 어쨌든 똑같은 일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하루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주제처럼 새 날이고 새 출발의 가능성의 날이고 새로운 기회다 라는 그거를 얻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생동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전과는 진짜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본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생의 큰 고비를 겪으면서 시선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네, 경희님은 어떻게 시선이 바뀌셨나요? 제가 저에 대해서 어쨌든 그때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건강을 잃었고 그 건강 잃은 걸 통해서 간절함이 생긴 건데 그때 이 간절함이 저한테 준 선물은 뭐냐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더라고요.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게 되게 분명해져요.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게 정말 건강이구나. 건강을 빼고 나면 다른 것들을 이룰 수 없구나. 그게 그냥 딱 느껴진 거죠. 얻어진 거죠. 그걸 이제 경험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살면서 계속 나한테 나타나는 일이 시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급한 일을 중요한 일처럼 먼저 해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허덕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허덕인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뭔가 허전해요. 네. 일을 하고 있고 뭔가를 처리를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충만감을 주진 않는 거죠. 뭔가 마음에 이렇게 풍요롭지도 않고 허탈함, 헛헛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간절함을 통해서 얻었던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내 삶에 중요한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그 삶에서 내가 대처할 걸 대처하면서도 그 중요한 그 가닥을 하나 이렇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한테는 나 혼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한테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헌신하거나 공헌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죠. 네, 그게 저한테는 좀 다른 관점이
생겼습니다. 네. 어떤 식의 공헌을 지금 하고 계신지 지금 이 순간. 네. 제가 지금은 이제 ING 중이긴 한데, 우리가 10년 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명확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100년 뒤엔 내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 내가 없잖아요, 100년 뒤에는. 그런데도 내가 거기서부터 생각을 했을 때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가? 를 한번 떠올려 봤었을 때 저한테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육식을 하겠어? 였어요. 네. 그때쯤이면 사람들 대체할 수 있는 식량들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영양 불균형 이런 거 없이 채식도 할 거고, 그럼 이제 목장이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그게 근데 또 그렇게 이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한테는 사람과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사는 세상이 가능해지겠구나라는 거. 그게 저한테 이렇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네. 100년 뒤에요? 네, 100년 뒤든 200년 뒤든 내가 없는 미래에 어떤 그 미래에 무슨 일인가 일어난다면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건데요. 이 인간이라는 그 종이 있잖아요. 인간끼리만 평화롭게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 종하고도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다. 정말 말 그대로 공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여기에 헌신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럼 내가 하나의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뭔가 씨앗처럼 심는다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사람과 함께 사는 가까이 사는 그 반려동물들이 유기당하거나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새날 새 출발입니다. 경희님에게 새날 새 출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딱 들었었을 때 떠오르는 게요. 드라마에서 되게 유명한 드라마에서 나왔던 문장인데요. TVN에서 미지의 서울인가요? 너무 보셨나요? 재밌었어요. 네. 저 그거 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네. 그 문장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대사.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네. 어쩌면 나에게 새날이자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날이 새날이고 그날이 새 출발이다. 네.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요즘요. 그 포럼을 졸업한 동기들이 있어요. 그 동기들이랑 부킹클럽이라는 책 모임을 시작을 했고 거기서 제가 이제 전에는 읽지 않았던 자기계발서들을 읽고 있어요. 그 계발서 요즘엔 그걸 읽고 있고 책을 지금 2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자기관리론이라고 하지만 많은 후기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을 관리하는 법이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걱정이 많고 그렇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흥미있게 읽고 있는 것은 퓨처 셀프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미래에 있는 자신을 지금 현재로 끌어당기는 법.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통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다른 방법이죠. 관점이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미래를 끌어오는 방법으로 나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새날과 새 출발을 얘기하는데 이 퓨처 셀프가 너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배경희님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을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본다. 나아가 어떤 모습을 간절하게 이루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런 생각과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믿음이 행동과 힘을 끌어내는 원리다. 원하는 게 무엇이든 이미 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 네,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가능성의 존재인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개발서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 저도 그랬고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린 계속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나아가고 있는데 그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자신의 한계 이런 거 대신에 자신이 무엇이든 가능하고 원하는 삶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로부터 산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겁게 지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도 그런 건 것 같아요. 오늘 주제 새날 새 출발을 한 줄 비유로 정의해 볼게요. 새날 새 출발이란 새날 새 출발이란 텅 빈 스케치북이다. 와 어떤 의미예요? 너무 멋진데요. 네.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모르는 것이 새날이고 새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냥 텅 빈 그 스케치북에 비어 있는 거죠. 자신의 그 미래를 뭔가 내가 미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 목표라든지 다짐이라든지 그걸 다 넣어야지 그 미래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텅 빈 스케치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채워나가는 거 선택할 수 있다. 네. 오늘 동작의 표현 글연습 출연한 소감은 어떠세요? 네. 정말 저한테 이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내가 어떻게 지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남겨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가벼워지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 힘든 수술도 이겨내시고 후유증도 다 극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경희님의 내일이 더욱 행복하시고 앞길이 반짝반짝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해 작은 행복보다 큰 행복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기적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작지만 크게 기뻐하는 순간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 때 오히려 사실 아까 포럼 얘기하셨는데 저는 감사일기를 쓰면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픔도 마찬가지로 아주 사소한 일에서 조금씩 시작하니까요. 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새해부터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참다운 행복, 그것은 어떻게 끝을 맺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의 선택이 행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소통과 나눔을 위한 시간. 연대와 공감을 위한 시간, 그 해는 숲. 새해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새해 더욱 파이팅! 화이팅!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